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주간 PL 베스트 주핍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라운드 첫 번째 선수 바로 손흥민입니다. 드디어 손흥민을 주간 베스트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번 경기 초반에 토트넘이 입스위치 상대로 승기를 잡아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선수입니다. 일단 최근에 토트넘 손흥민 보면은 좀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팡 하고 뛰는 빈도도 많지 않고 체력적으로 좀 지쳐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또 입스위치전에서는 일단 달리는 횟수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가 좀 가볍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상대 오른쪽 풀백에 고드프리라는 선수가 선발로 나왔거든요. 고드프리가 전반에 경고를 받기도 했고 손흥민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고드프리를 전반 끝나고 교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입스위치전에서 2어시 기록하면서 리그 6개의 골과 9개의 어시스트를 달성했습니다. 공격 포인트 15개고요. 시즌으로 따질 때는 모든 대회 통틀어서 10골과 10개의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스위치가 이번 경기에서는 센터백까지 높게 올려서 높은 라인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이런 뒷공간이 있을 때 더더욱 실력이 늘어나는 선수죠. 그리고 또 손흥민이 이렇게 뒷공간으로 뛴다고 해서 모든 공격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치그레이, 벤탄크루 이런 선수들이 뒷공간에다가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서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보다 스타트를 먼저 끊는다. 그랬을 경우에 손흥민을 잡기 쉽지 않죠. 손흥민이 먼저 가속력이 붙어버리면 최고 속도까지 굉장히 빨리 도달하는 편이니까요. 또 손흥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양발 공격수라는 거죠. 역시나 파괴력이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발은 오른발, 잘 쓰는 발은 왼발.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손흥민이 오른발을 주발로 사용하지만 또 그걸 역이용해서 왼발로 슈팅도 많이 하고 패스도 많이 하고 크로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좌우 다 골고루 잘 씁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겠죠. 손흥민이 나이를 먹으면서 단순히 피니셔뿐만 아니라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같이 살아났잖아요. 그런 특성이 양발이랑 조합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더 위험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장면도 손흥민한테 2명이 붙어있죠. 이 고드프리 하나로는 계속 역부족이어서 센터백까지 손흥민에게 붙어있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 역시 경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경기를 보면서 우도기와 손흥민의 공격적인 조합이 상당히 괜찮다고 느꼈어요. 제가 여태까지 스펜스를 진짜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했거든요. 정말 좋은 선수다. 왜 이제서야 나왔냐. 막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었는데 일단 공격적인 호흡은 스펜스보다는 우도기와 더 잘 맞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일단 수비 밸런스 내지는 대인 수비 이런 거는 스펜스가 더 잘하는 것 같긴 한데요. 확실히 손흥민과 우도기가 호흡을 많이 맞춰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움직일 때 우도기가 손흥민 주변으로 띄워주면서 손흥민의 고립을 해소해주기도 하고요. 또 손흥민도 우도기 뛰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잘 넣어줄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스펜스와 우도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도기는 왼발, 스펜스는 오른발이라는 거에 있죠. 그래서 우도기가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언더래핑을 했을 때 공을 받고 바로 주발로 안쪽으로 컷백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도 공격력이 늘어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수는 이렇게 손흥민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사실 살라 같은 선수는 별로 주간 베스트에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못하는 날보다 잘하는 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살라는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너무 이 컨텐츠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경기에서는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이번 경기에서는 4-2-4라는 평소엔 잘 쓰지 않는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고 역시나 거기에서도 살라가 큰 역할을 많이 했죠. 일단 선수비 후역습에서도 살라가 상당히 좋은 자원이고요. 또 살라가 처음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던 시즌보다 훨씬 더 담백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화려함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효율성은 극한으로 올라간 느낌입니다. 또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25골, 1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미친 기록이고요. 시즌으로 따질 때는 30골과 21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살라가 리그에서 30, 20을 달성한다면 정말 전설적인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더 무서운 점 같습니다. 살라의 무서운 점은 플레이메이킹도 되고 마무리도 된다는 거겠죠. 수비수 입장에서는 고민할 게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선제 동작을 취하기 어렵죠. 살라가 슈팅할지 패스할지 모르니까 내가 괜히 먼저 발 뻗었다가 괜히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살라가 다른 선수에게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거고 내가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슈팅을 할 때 적절한 블락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데에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살라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언급드렸죠. 이렇게 수비수의 고민거리가 증가하고 그럼 당연히 수비수의 수비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살라가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역시 깨달은 살라가 정말 파괴적인 존재네요. 또 클러치 능력 빼놓을 수 없죠. 일단 리버풀이 이번 시즌 리버풀 자체의 시즌 베스트 코너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득점을 했습니다.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루이스 디아스 이런 선수들이 맨시티를 페널티 작은 박스 안에 몰아넣고 소보슬라이가 쓱 빠져주면서 살라에게 돌려준 다음에 살라가 마무리. 제가 이 살라의 슈팅 장면을 다시 느린 장면으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살라가 슈팅할 때 보면은 오히려 힘 빼고 가볍게 차는 게 그 비결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득점 감각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막 저런 데서 수비수들 많으니까 오히려 안 들어갈까봐 진짜 힘 빡 줘서 차다가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수비수한테 막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살라는 그냥 힘 빼고 골대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 이게 오히려 무서운 부분이죠. 그리고 저렇게 깔아줘도 날리는 선수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득점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해주는 능력, 그게 바로 클러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라가 이 골을 넣고 나서 리버풀이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준비해 왔을 때 운영에서 얻어지는 이득들이 정말 많죠. 또 구체적인 장면으로 봤을 때 이런 장면에서 살라를 막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살라가 공 잡고 있을 때 디아즈, 아놀드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있지만 살라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살라가 직접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워낙 위협적인 선수라서 디아즈, 아놀드에게 공이 가면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도 저 상황에서 공 잡으면 비슷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긴 하지만 위험도는 다르겠죠. 저런 상황에서 공을 잡은 게 살라냐 아니면 축직먹이냐, 요것만 상상해 보셔도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라도 이번 주에 리버풀이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시포드와 아센시오, 임대 듀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아스톤 빌라가 첼시를 2대1로 이겼어요. 거기서 레시포드가 2어시, 아센시오가 2득점을 했습니다. 임대로 들어온 선수들이 첼시를 무너뜨렸습니다. 일단 레시포드는 풀경기를 뛰진 않았어요. 45분 정도 활약했는데 그 활약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레시포드가 제이콥 램지라는 선수와 교체되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이콥 램지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측면 1대1 돌파도 괜찮은 스피드를 보여줬고 귀스토를 벗겨내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또 역습 시에 말런같이 빠른 선수들이랑 같이 공을 몰고 뛰어가면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레시포드가 2개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도 했고 맨유에서는 여러가지 멘탈적인 문제라든지 수비 적극성 문제가 있었지만 확실히 공격적인 면들은 번뜩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시포드가 아스톤빌라 와서 수비는 어떻게 됐냐라는 걸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비하는 거 보니까 역시나 수비 적극성은 맨유에서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센시오 역시 좋은 활약을 했는데요. 아센시오가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역습 시에 볼음반 속도가 괜찮다. 공을 막 몰고 가서 옆에 패스 내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또 아센시오가 되게 성실해요. 그래서 박스 침투도 되게 성실하게 하면서 결국엔 2개의 득점을 만들었죠. 또 와킨스 바로 아래서 프리롤처럼 활동을 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투톱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빌드업에 관여하면서 내려가면서 받아줄 때도 있었고 경기장 좌우 앞 뒤를 뛰어다니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에메리 감독이 로저스나 와킨스는 빼더라도 아센시오는 끝까지 남겨놓는 것만 해도 요즘 아센시오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경기를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제가 본 경기 기준으로 베스트 선수들을 뽑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번 주의 베스트 선수는 누구일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